안녕하세요. 황유입니다. 실시간도 아니고 진짜 사연도 없는 라디오 녹화 영상 실질 나노 무려 9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2년 만에 찍는 실질 나노이기 때문에 진짜 말이 안 되게 오랫동안 잠수 아닌 잠수를 탔죠. 솔직히 좀 뭔가 귀찮기도 했고 그냥 무덤덤해졌던 것 같아요. 뭘 새로운 걸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와 오늘 저의 과거 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꿈이 있었더라고요. 뭔가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던 어린 황류의 그런 꿈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제 제 삶을 조금 더 가득 채워줄 저의 개성 넘친 실진 나녹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오늘 그 꼬부기 띠부띠부씨를 갖고 싶은 남자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스트 지오메트리 대시의 인생건 남자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걔도 자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애들은 바쁘고요. 그래서 뭐 저 혼자 이제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오는 마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논어를 항상 읽거든요. 뭔가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또 올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번에 또 논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새 학기에 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논어를 이번에는 읽으면서 막 적으면서 했거든요. 노트도 써가면서 뭐 있어 보이게. 그래서 오늘은 구화는 논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엮은 책으로 원래 위대한 철학자들은 본인의 책을 쓰지 않아요. 원래 다 제자들이 이제 대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 저희 밑에 애들이 황류에 대해서 쓰겠죠.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제가 써놨네요. 이 논어를 읽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공자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어찌 성찰한다 할 수 있겠나. 아주 뭔가 이 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만함이 좀 느껴지죠. 예, 뭐 학위 편은 물론 이제 처음 부분이 너무 유명하지만 학위지식지가 너무 유명하지만 뭐 그거는 건너뛰고 그다지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문구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뭐 교원 영색 이것도 조금 뭐랄까 뭐 그래서 학위 편에는 제가 그렇게 괜찮았다 그러니까 어떤 공유하고 싶었다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좋은 말들이긴 하니까 그래도 새로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위정편에 넘어오면서 이제 뭐 지학, 이립, 뭐 불업 이제 나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40살에 40살이 되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만 같은 어떤 강박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뭐 지학, 뭐 15살에 꼭 배움의 뜻을 둬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공자님께서 조금 뭐랄까 너무 애들을 다그쳤달까나요? 야! 라떼는 말이야,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좀, 나 좀 봐봐, 임마.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자님이 대단한 건 사실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관찰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세밀히 살펴라. 이 말이 좋은 이유는 어떤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쩌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 저의 색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저를 봤을 때 진짜 이해 못하는 인간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세밀히 보지 않고 그냥 관찰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어떤 피상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던 저의 과거가 조금 어쩌면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옹고지신도 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고요. 아, 이것도 좀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울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말인데요. 군자는 원만하지만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지만 원만하지 않다. 아, 저는 뭔가 좀 군자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어깨가 으쓱했던 문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또 있네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자신이 딱 배운 딱 그거에 한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면서 모든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을 한 새로운 인간에게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갖춰야만 이게 사회에 좀 뭔가 사회가 이렇게 거동될 수 있고 이렇게 사회가 좀 이상적인 사회로 좀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음, 여기서 또 공자의 성선설이 밝혀지고 그다음 8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인편에서 이렇게 맛있었다라는 거는 그림 그리는 것은 흰 바탕을 만든 이후의 일이다 라고 했던 게 언제나 공부랑 성찰은 인간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지 인간도 되지 않았으면서 공부하면서 남들의 시기 질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공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뭐 여러분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인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공자가 조금 뭐랄까 오버하거든요. 오버를 하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 오버를 좀 너무 시게 했습니다. 공자님께서. 물론 좋은 말씀이고 그만큼 도가 위대하고 그런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지만 진리를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그 삶 자체이지 어떤 걸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이지 도를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공자님께서 살짝 오버하셨어요. 예, 약간.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셨는데 조금 오버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따르는데 물이 한 1ml 정도 넘쳐 흘렀다. 잽싸르게 이렇게 가서 입을 대서 뭐 빨아 마시면 되겠죠.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자가 합리주의를 이렇게 비판하는 말인데 이익에 의거하여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지게 된다. 물론 이익, 손익을 따지는 건 뭐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거라 여겨지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런 행동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인간이 악한 게 아니라 그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 말 듣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건 이제 공자가 아니기, 논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치만 이 이익에 의거하여 행동해서 원망을 많이 만든다면 사회는 더 부조리로 휩싸일 것이며 어, 옆집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며 어쩌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도 못 믿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르고 관계는 파탄나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조금은 뭐랄까 그런 사회에서 솔직히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저의 마음은 이런 사회에서 살겠지만 만약 순수했던 애기가 야, 넌 너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아무도 못 믿어. 너밖에 못 믿어. 너 자신밖에 못 믿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제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제 정자일 때, 정자일 땐 생각을 못 하는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정자들이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몇 억 마리 정자가 내가 이제 가겠어. 내가 난자와 가겠어. 이럴 때 난자와 만나겠다고 할 때 만일 어떤 그 한 마리의 딱 정자가 딱 그 생각을 한 거죠. 어? 사회가 이래? 사회가 부조리에 휩싸였어?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 한 정자가 그럼 난 안 갈래. 그럼 난 난자와 만나지 않을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태어났겠죠. 그리고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하겠죠. 어쨌든 합리주의는 좀 그렇다. 뭐,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어쨌든 합리주의는 조금 그렇다. 합리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합리주의에 너무 몰두한다면 원망이 많아질 거라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좀 웃긴 말이 있는데요. 말이 어느라고, 말의 어느라고 행동에 민첩하다. 제가 이걸 보고 옆에 써놨어요. 최강록이라고. 제가 최강록 셰프님을 좀 좋아하는데 어쨌든 TMI였고요. 이제 공야장 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공야장 편 뭐가 없네요. 옹야 편으로 넘어갑시다. 옹야 편에 제가 쓴 것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가 어쩌면 공자님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지자부려 호지자, 호지자부려 낙지자라는 말로 결국 즐김, 즐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없다.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즐길 수 있는 어떤 성품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더라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있겠지만 인생을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기뻤다. 다시 살아볼 만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지만 어쨌든 뭔가 뿌듯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오늘 하루의 행동이 내가 지금 실질 나누고 찍고 있는 이 행동이 참 다행이다. 참 잘했다. 참 뿌듯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뭔가 좀 즐겼다. 뭔가 삶을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강박인 것 같아요. 꼭 즐겨야지만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어쩌면 강박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즐기려는 집착을 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겠죠. 제 생각이지만 또 생각이 많아지지만 할 말이 많겠죠. 철학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사고, 글 쓰는 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생각하고 글 쓰고 글 읽는 것은 제가 볼 때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디저트. 뭔가 처음과 피날레를 좀 이렇게 꾸며주는. 하지만 본 식사 있지 않습니까? 메인 디쉬. 메인 디쉬는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으로. 아무리 철학책을 많이 읽어도 현실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다? 저는 그건 부질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즐기기 위해서 고통을 느껴보는 것도, 그러니까 즐기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인 말이잖아요.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공자님의 이론적인 말에서 그 이론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 지내다 보니까 어? 고통, 즐거움이 없는데요, 여기서는? 즐거움을 저는 찾을 수가 없겠는데? 근데 공자님이 즐거움을 찾아야 된대. 즐거움이 가장 좋은 거래. 꼭 이렇게까지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즐겁지 않은 일들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즐거운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즐거운 일은 좋아하는 것만, 아는 것만 아니지. 즐거워하는 일이 좋아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날 거다 뿐이라는 거죠. 어, 너무 길게 하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편집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 테이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본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 옛날 썼던 노트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 이것들 지금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팟캐스트 느낌으로 실시간 팟캐스트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자부로 호지자, 호지자부로 낙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좀 공자의 뭐 주역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말은 주역을 공부한다면 공자가 한 말 같은 느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인한 사람은 정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기고 인한 사람은 오래 산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어떤 공자가 좀 편가르게 한 느낌?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을 또 공부했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점성술 느낌이고 꼭 그렇게 과학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옹야평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수리편으로 넘어가는데 뭐 수리편에 어, 뭐 맛있는 편은 없었던 것 같고요. 태백편도 이어지는 태백편도 뭐 아주 그렇게 맛있다라고 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한편에 이어지는 자한편에 조금 괜찮은 말이 있는데 덕을 여자처럼 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예, 뭔가 웃겼습니다. 그냥 덕을 여자처럼 대하라. 공자님도 여자를 무서워하셨구나. 이제 여자를 이게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해야 될 생명체로 받아들이셨다는 생각에 좀 웃겼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 없는 것 같고요. 위령공편의 말에는 학식보다는 일관성을 강조했더라고요, 공자가. 그러니까 일관성. 솔직히 일관성은 서양 철학에서 조금 더 중요시 여겨졌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론 어떤 어떤 강의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양 철학에서 일관성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했는데
공자님께서도 이렇게 일관성을 중요시 여겼던 걸 보면 이 공자의 느낌은 약간 이게 유교적이면서도 좀 커요. 공자는 제가 볼 때 공자님은 세상을 너무 크게 봐. 예. 그게 조금 공자님의 좀 뭐랄까 너무 위대함? 그러니까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사소한 거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한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뭔가 느낌이 제 생각은 뭐 약해. 그러니까 이 인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자님 말씀 좋죠. 성선설 좋습니다. 덕으로 정치 뭐 이렇게 맹자같이 그런 더 선한 사회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크로에서는 그렇게 마이크로 레벨에서 봤을 때 약해. 예, 뭔가 약해. 일단 모르겠는데 뭔가 약해. 진짜 터무니가 없네요. 뭔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그냥 약해. 이렇게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이 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못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잘못을 많이 할 것이고 실수를 할 텐데 그 실수를 했을 때 고치는 여러분이 되어야지만 조금 더 좋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만회하는 지점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안 기다려줘요.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하면.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시험 같은 데에서 실수했어? 그럼 넌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건데 뭔가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친구가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친구를 잘라버린다기보다는 그 친구를 관찰하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친구를 좀 관찰하고 세밀히 살펴보았을 때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조금 더 공감해주는. 물론 세상에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다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친구라면 실수는 그 친구가 실수를 만회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예, 잠수 타지 말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다음 뭐 향당편, 이어지는 향당편, 뭐 선진편, 안연편, 뭐 자로편에서 뭐 헌문편. 근데 헌문편에 괜찮은 말이 있는 것 같네요.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말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다. 예,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노트는 그 논어에 나오는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 안 한 것도 되게 많은데 써놨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옆에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이어진 양화편, 뭐 미자편, 뭐 자장편, 뭐 자하편, 요할편 끝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마지막 논어를 읽으면서 이제 독서감상문을 얘기하고 이제 이번 실질 나누고 마치겠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근데 어떤 팟캐스트 느낌으로 그냥 눈 감고 논어에 대해서 약간의 이렇게 겉핥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봅니다. 논어로 시작한 까닭은 내가 처음으로 읽은 유교 서적인 것도 있지만 모든 원인은 시작에 있다는 믿음 아래 논어를 처음으로 읽었다. 독서가 즐겁다기보단 독서를 통한 사색이 더 재미있으며 남들과 실없잖은 잡담을 떠는 것보단 혼자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더 재미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빛을 뿜내지만 흡수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법칙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허나
그 법칙이 존재하더라도 내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사는 방식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있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었나? 꿈은 알고 꿀까? 몸을 맡길 뿐. 날 이끌어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부끄럽지 않게 나의 길을 묵묵히 갔으면 좋겠다. 라고 썼는데, 아, 뭔가, 얘 왜 이러지? 뭔가 몇 달 전에 제 모습이 뭐랄까 부끄럽네요. 그래도,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실질 나눔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썼던 저의 생각들을 얘기한다는 게, 뭐 이제 제 친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 새끼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이런 좀 진중한 내용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